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부산에서 최근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윤 기자. 네, 부산 소방본부에 있는 화재조사 분석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 사고는 지난달 말쯤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6월 24일 새벽 4시쯤인데요. 부산 진구 계금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16분 만에 꺼졌지만 안타깝게도 집안에 있던 10살, 7살 여아가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자매만 있었는데요. 부모가 새벽에 일을 나가는 상태라 집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 자매가 또 사망을 했죠. 네, 계금동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일주일 정도가 지난 때였는데요. 지난 2일 밤 11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때 역시 8살, 6살 자매가 부모가 집에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을 대피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자매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다량의 연기 흡입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두 사고를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집에 없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가 집에 함께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사고였습니다. 두 사건은 새벽 또는 밤늦은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부득이하게 부모가 부재 중일 때 불이 난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되짚어봐야 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균준 부산시장도 당시 현장을 찾아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이후에 저희가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희가 긴급 돌봄 지원이라든지 야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식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특히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돌봄 시스템 어떤 점이 문제이고 또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할까요? 네, 박 시장이 말했다시피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대비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 지자체, 교육청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대기 기간이 길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기간은 2020년 8.3일에서 이듬해 대폭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32.8일에 달하는 등 매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긴급 돌봄 시스템도 있는데요. 갑자기 보호자가 필요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수락한 돌보미가 없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사례처럼 새벽이나 밤 시간대 등 취약 시간에 갑자기 신청할 때 힘들다는 겁니다. 대기가 너무 많고 필요할 때 미스매칭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또 시간당 12,810원인가라고 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건데 정부가 85% 지원하는 거는 중위소득 75%.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 주거급여 받으시는 그야말로 취약계층에만 해당이 되니까 근데 부산에는 맞벌이 하는 가구만 해도 43%가 넘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못 받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좀 드러났다라고 보이는 거고. 네, 또 이런 가운데 이 두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감식 결과도 나왔잖아요. 이 내용도 궁금하고요. 또 부산 소방본부에서는 실험도 했다고요. 네, 두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계곡동 아파트 사고 화재의 경우 거실에 있던 멀티탭에서 그리고 기장군 아파트 화재 사고는 에어컨 전원선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합선으로 인한 과부하 그리고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멀티탭에 의한 이딴 화재 사고로 부산소방본부는 일주일 전에 제가 지금 이곳에서 공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멀티탭에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을 연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실험해 본 겁니다. 일반 멀티탭에서 에어컨과 히터 등 가전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전격 전류를 2.5배 이상 흐르게 했는데요. 실험 시작 3분 만에 멀티탭 내부 배선 온도가 70도를 넘어섰고 6분 만에 100도를 넘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분 30초 정도가 되자 멀티탭에서 스파크가 튀고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주변 배선 온도는 무려 180도까지 달했습니다. 이날 실험에 참여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직원의 권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어컨, 건조기 등 전격 전류가 큰 기기는 반드시 벽면 콘센트를 연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멀티 콘센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격 전류에 합당한 고용량 멀티탭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전선의 꼬임 또는 압착, 변색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왜 없었던 건가요? 네, 건축 허가 때문인데요. 계금동 아파트의 경우 1994년 그리고 기장군 아파트는 2003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이었는데요. 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설비를 말합니다. 화재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점점 설치 기준이 강화돼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모든 층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10곳 중 6, 7곳에 달하는데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주민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말고 연기가 나더라도 화재를 감지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촘촘히 하고 무엇보다 부모가 아이들을 두고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희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